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채용 청탁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교육부 역량평가에서 낙제한 이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서 교수들의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선원 소개를 미끼로 선주들과 선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내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여인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윤 전 시장을 기소했고 지금까지 2차례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윤 전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여인의 아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여인의 딸도 광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청탁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은 부끄럽고 사기범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도 잘못이지만 공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3번째 재판에는 윤 전 시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돈을 건네고 채용을 부탁한 과정에서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기소된 채용 청탁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조선대에서 교수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논문 지도와 아내 특혜 채용, 제자 성추행 의혹까지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보도에 송종근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의 한 학장인 이모 교수가 아들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에선 2과목, 박사 과정에선 1과목을 지도했는데 지도한 3과목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낮은 학점을 준 일부 교수에게는 학점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위원으로 인준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이 학과장으로 있는 학과의 시간 강사로 아내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지난 2009년부터 교양 과목을 맡겼고 수강 인원 부족으로 과목이 폐강되자 다음 해인 2017년 또 다른 교양 과목을 개설해 자신의 아내를 시간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책을 학과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아내를 공채를 통해 채용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고 책 강매 의혹은 학생들에게 책값을 깎아주고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선대 대학원에서는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가 교수들의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안팎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장근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송정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개발이 늦어지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은 노후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만큼 땅값과 집값은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크게 늘기 시작하면서 최근 2, 3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가 접한 토지는 3.3제곱미터당 2, 3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들은 쉽사리 가격 절충에 나서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들 뭐 그런 거 갖고 좀 투자도
와야 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송정역 일대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커졌습니다. 개발 호재를 겨냥해 새로 지은 아파트 매매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 봄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는 많게는 3, 4천만 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그냥 보시고 그냥 들어온 거야. 얼마까지 이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사놓게 되면은 송정역도 커지고 그쪽 주변에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송정역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익성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주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협상 어떤 의제라든가 어떤 상호간의 협의 정도에 따라서 기한은 굉장히 변화 다양합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 부동산 시장이 개발 붐을 타고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밑그림과 착공 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선원들에게 줘야 할 선불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선원 A씨 등은 조업이 없을 때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사람은 51살 김모 씨. 겨우철 2달 동안 한 사람당 많게는 3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착취, 횡령한 돈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조업이 없을 때 선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선주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다음에 선원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 소년금을 대부분 본인이 착취했습니다.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자인 김 씨는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고 버젓이 소개비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선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이고 5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김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선원 인권 유린과 선불금 편취는 대부분 무허가 직업 소개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환경미화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광주환경공단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광역위생 매립장에 대한 불법 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감시 인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재활용품 반입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반입 지침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관할구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장과 나주시장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이 비공식 회동을 갖고 1시간 30분가량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실무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09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서거한 날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장흥 해동사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읽는 목소리가 탐진강변을 울립니다. 크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참가자들도 100년 전 결기에 찬 함성을 지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맞아 탐진강 둔치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109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 선생을 모신 장흥군 만수사. 문화재로 지정된 만수사에는 또 다른 영웅을 모신 사당 해동사가 있습니다. 1909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에서 참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32살에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은 이곳 장흥군에 안장돼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 홍천시 대우가 여기다 모신 것도 안 가라 해서 아니라 의의를 생각해서 여기다 모셨습니다. 장흥군은 안씨 문중과 유림에서만 모시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후손들이 선열의 넋을,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장흥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를 성역화 해나가겠습니다. 하얼빈 의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안중근 의사의 자주 독립정신이 순국 10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도환 씨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방청권을 재판 당일 선착순 배분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사전에 추첨을 진행했던 이전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전 씨는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마초를 피우고 대마초 판매 자금을 전달한 자금 전달책 1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포항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피우고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대마초 구매자로부터 받은 4,100만 원을 판매자에게 전달해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대마초를 판매한 일당을 뒤쫓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LH 광주 전남본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300세대 이상 신규 임대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 임대주택 단지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2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 운행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이번 운행시간 변경은 코레일의 정기노선 개편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되고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뀐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는 하루 30회 운행되고 있고 첫 차는 광주역에서 오전 5시 2분에 마지막 열차는 송정역에서 다음 날 0시 27분에 출발합니다.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신 내정자는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 등 어떤 면에서도 인사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